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지역이 서울에서는 목동, 대치동, 중계동, 그리고 요즘은 하나 더 늘어서 마포구 대흥동, 용강동 쪽이 있죠. 여러분, 재건축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 잘 가다가도 엎어지고 또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서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곧 된다던 곳이 한없이 시간이 걸리는 곳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이목이 초집중되는 곳이 있죠. 그냥 통칭 우리가 목동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있는 14개 단지의 목동 신시가지 이 아파트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목동 신시가지가 1980년대 중반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어졌거든요. 여기 처음 지어질 때 참 대단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모두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헌 아파트들만 있는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각광받았던 이유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목동이 지금 또 뜨는 이유는 재건축입니다. 14개 단지 중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가 어디냐, 그리고 그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가 어디냐,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목동 아파트의 매물은 갑자기 사라져가고 있고 호가는 오히려 수억 원이 오른 상태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입지나 환경을 논할 필요가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목동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들어갔고, 또 부동산 시장도 이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올라간 그 호가, 부르는 대로 높이 올라간 그 호가대로 거래가 활발하게 될까요?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목동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요,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에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탁 내놓으면서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마지막 남아있던 목동 11단지도 안전진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목동 중에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단지가 6단지입니다. 신통계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해서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도 마쳤고요.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 바람을 타고 매물이 쑥 들어가고 호가는 팔리든 말든 일단 이렇게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6단지 전용 95제곱미터가 지난해 23년 6월에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지만 최근에 내놓는 그 집주인들의 호가가 2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뛰었죠. 자, 여러분, 호가가 뭡니까? 집주인들의 희망 가격입니다. 거래가 없고 매물이 쑥 들어가면서 이제 희망가가 올라간 거죠. 그동안 희망 고문만 있었던 곳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재건축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면서 전용 95제곱미터 35평, 전용 65제곱미터 27평, 이런 수요가 많은 면적대는 매물이 쑥 들어갔고요. 6단지의 매물이 호가가 훅훅 뛰다 보니까 6단지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5단지, 4단지, 그 길 건너 단지를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6단지보다 4, 5단지가 덜 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목동 신시가지는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좋은 곳이긴 합니다. 왜냐? 여기는 아파트 층이 낮고요, 밀도가 낮아서 사업성으로 보자면 사업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재개발처럼 쪼개기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거래가 안 됩니다. 앞날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곧 될 것 같지만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달려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은마아파트 잘 가다가 최근에 다시 삐거덕거린다,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는요, 사실상 이 지역의 대장단지가 바로 7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SBS가 있다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골목골목 제가 다 가봤습니다. 7단지의 전용 66제곱미터가 작년 23년 1월에 13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해 23년 10월에는 18억 7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5억 7천만 원이 뛴 겁니다. 이게 작년 1월과 10월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었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3년 초는 막 급락하던 때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바로 13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0월에는 반등해서 자그마치 5억 7천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가 된 거죠. 13 대책 안 하고 그냥 가만뒀으면 더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
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격을 보니까 1월 달에 66제곱미터가 1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전히 고가입니다. 고가에 이렇게 한 건이 거래되고 나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호가를 더 올립니다. 이게 거래가 될까요? 자,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님들께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상 고가다. 너무 비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거래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겁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니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 장점도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은 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좀 더 쉽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하느님도 모른다 이겁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현재 26,622가구가 거주 중인데요.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때는 53,000여 가구가 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나저나 53,0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동안 목동 아파트 가격을 버티게 한 것이 바로 교육일인데요. 요즘 학교 갈 아이들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줄어들고 있죠.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동에 그 많은 아파트 53,0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다 학교 교육열 때문에 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동의 절반은 차후에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배드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그토록 높으면 목동에 살겠습니까? 안 살죠. 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쓰면 손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에 가전 렌탈 쪽에 독보적인 1위 아정당이라는 곳이 있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해 주니까 지금 해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은 목동의 아파트 전세가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강남, 반포, 노원구 이렇게 학군지는 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늘리는 이야기가 화두에 탁 오르면서 우리의 훌륭한 맹모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전세가는 뛰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학생 수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년, 21년, 22년 거의 최고가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물론 오르면 좋죠. 그런데 그 오른 아파트를 다음에 또 누가 사줄 인구가 없습니다.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이미 집을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기 때문에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이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더 훨씬 높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될 텐데 그 가격을 받아줄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줄어서 급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급식을 대주는 업체 입장에서 이 급식을 대주는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은 올리고 집값은 좀 하향 안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오른 땅값이 또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자, 24년 이 시간 이후 부동산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화를 사서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방법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호TV 늘 애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